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를 비롯한 글로벌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미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제 시점일까요? 미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시점. 언제부터 상승을 멈추냐가 시장이 다시 재반등하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채 금리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언제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할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금리가 상승하는지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드렸어요. 수급적인 악재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악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리스크도 터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건 맞고 이게 수급의 악재는 맞지만 그 규모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보다는 작아요. 채권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데 금리도 많이 주고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이 좀 제한된다라는 건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수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미국채 수요입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미국채 수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죠. 여전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에서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연준이 Q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채의 대표적인 수급은 세 군데입니다. 미국 정부, 미국의 연기금, 아니면 미국의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준이 많이 매수를 하죠. 그리고 민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쪽에서의 매도에 의한 민간 쪽에서의 수급 부분은 크게 악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의 거죠? 뭐겠습니까? 연준이 지금 QT를 하고 있죠. 연준이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좀 어그러뜨리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미 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됐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연준이 계속 지속적으로 QT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은 대선이지 않습니까?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 침체를 안 만들려고 하긴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준과의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도 연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재무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셧다운 리스크가 있었죠. 부채한도 증액 협상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버티다 보니까 재무부는 국간을 다 털었어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다 털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국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좀 빠르게 채워야 됩니다. 근데 빠르게 채워야 할 이유가 있죠. 왜?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보조금 지급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긴 하지만 이 이야기만 딱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4분기에 IRA 법안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되겠죠. 그냥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왜?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받거든요. 4분기부터 매출이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번외고, 아무튼 4분기에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돈 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간을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달, 지난달, 그 다음에 특히 이번 달이 굉장히 국채 발행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결국에는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 채권 발행량 자체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만큼 수급적인 악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급적인 악재는 이 8월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이제 또 걱정하는 것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이죠. 야,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수급적인 이유는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이면 마무리될 수 있지만 만약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시장의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역시도 저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우려감의 가장 첫 번째 이유, 유가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는 공급발 이슈지 수요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우디의 감산에 의한 유가 상승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 지표, 유럽의 주요국들의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글로벌적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유가는 수급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죠. 공급단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감산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유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라는 거.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가가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CPI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근데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CPI가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기저효과가 빠지니까. 근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거비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어 CPI가 굉장히 지금 단단하게 버텼다면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진로우의 렌탈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거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온 건데요. 보신 것처럼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CPI나 PCE에 반영되는 건 시간차가 있어요. 이미 진로우 쪽의 지표 인덱스는 이미 먼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결국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낙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럼 이건 결국에는 이렇게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년이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는 지금부터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중고차 가격 역시도 맨해튼 중고차 가격 지수가 계속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반기에는 코어 CPI가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 CPI에 대한 걱정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악재에 따른 지금 금리 상승입니다. 이건 8월을 기점으로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저점 역시도 8월에 좀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걸 잭슨홀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도망 나오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전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지금까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채 금리의 상승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오히려 그로 인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채에 대한 투자 역시도 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채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죠. 실제로 미국채를 사는 거. 다만 이거는 절차상의 부분도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투자금 자체도 좀 커야 됩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엔 현실성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미국채 선물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접근하기가 쉽죠. 특별하게 증거금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기 쉽지만 선물에 대한 또 부정적인 또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ETF와 관련된 부분도 좀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 TMF 있지 않습니까? TMF. 되도록이면 저는 국채는 좀 레버리지 상품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워낙 국채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을 사셔서도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서 TMF도 한번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